어떻게 사요? 비싼데. 자기 돈으로 모아서 못 사죠. 그러니까 뭘 껴요? 대출. 그걸 뭐라고 해요? 주택에 나오는 대출을?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죠. LTV. 굉장한데? LTV요? 종잣돈의 기본 주담대예요. 여기서 LTV란 게 나오는데 론투밸류, 자산가치 대비 빚을 얼마나 꿔줄 것이냐. 예를 들어 LTV가 40%다. 근데 집값이 6억이다. 이러면 얼마 나와요? 이과신분. 밸류가 6억이야. LTV가 40이야. 그럼 론이 얼마 나와요? 2억 5천. 아, 그래도 근사하게 맞췄어요. 2억 4천이죠. 예. 아니 2억 5천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40이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라고 있죠. 사고 싶은 곳은 그냥 다 40%라고 보면 돼요. 9억까지는 40%고 9억에서 15억까지는 20%, 엥? 15억 이상은 안 나와요. 대출이 한 푼도. 14억 9,999만 원은 대출이 나오는데 15억부터 대출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산수. 9억 집을 산다고 칩시다. 맥시멈을 받으면 주담대가 얼마까지 나와요? 3억 6천. 3.65까지 나오죠. 이게 대출이에요. 근데 이제 이 차액이 5.4억이죠. 이거 어떡할 거야? 사채. 무서워라.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그래도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보자. 사채 가기 전까지 조금 더 괜찮은 데가 있죠. 우리은행도 있고 KB도 있잖아요. 신용대출. 몇 년 안에 갚아야 돼요? 만기가 다양한데 보통은 30년으로 합니다. 요새는 40년도 나온다고 하죠. 모자랑 5.4억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부부라고 치면 각각 1억, 2억의 신용대출을 해요. 1억이 맥시멈인가요? 정확히는 9,999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 11월 30일부터 1억이 넘는 신용대출 금액으로 집 사면 회수해요. 그럼 3.4억 남죠. 잘해적어서 한 2억 모았다고 쳐요. 1.4억 남죠. 이거 어떻게? 부모님한테. 또 엄마 찬스가 보통은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라가 집을 사는데 좀 깐깐해져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다 내야 돼요. 내가 돈을 어떻게 마련했습니다. 이런 걸 다 내야 돼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다 명기하고 차용증 써야 됩니다. 다 쓰고 이자도 나중에 돌려준 거 통장 내역 보여줘야 돼요. 30대 이하가 9억 정도 집을 사면 나중에 한번 조사 나와요. 갖고 있는지 정말로. 어쨌든 이게 일반적인 영끌의 구조예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가능하지 않다. 그러한 집값이 한 7억대, 6억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서울에서 한 8, 9억 정도 되는 집 어느 정도 좋은 집 같아요? 안 좋은 집 같을 것 같아. 노원? 은평구. 노원, 은평. 잘 알고 있는데? 요 금액대가 요새 제일 핫한 노도강이에요. 노도강 들어보셨어요? 혹시 마용성? 노원, 도봉구, 강동구. 강서구. 좀만 힘내봅시다. 강북구.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그전에는 비선호 지역이었다가 20, 30대 신규 유입계층이 노도강으로 밀려가고 있어요. 상계주공. 상계주공. 어딘지 알아요? 상계동. 요런 데가 지하철 4호선이 가깝고 주거단지고 제법 싸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래도 제법 사요. 갭 투자 아세요? 네, 알아요. 갭 투자가 뭐예요? 갭을 개소리야. 뭐 주담대 이런 거 안 받고 예를 들어 8억 집이면 6억 전세예요. 내 돈 2억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갖는 거죠.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또래 중에서도 제가 아는 분들이 꽤 있어요. 갭으로 그쪽을 많이 사놨어요. 결혼하기 전에 뭐가 좋냐? 누군가와 결혼을 해요. 결혼하고 5년 내에 이걸 팔 때 양도세, 증여세가 없어요. 부동산 보러 갈까? 그것도 좋은 얘기인데 부동산 보러 간다는 걸 뭐라고요? 집방. 집을 알아보는 과정을 임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조금 한 다음에 이제 어디? 이거는 임장밖에 답이 없어요. 생활인의 관점에서 보면 쉬워요. 뭘 고려하겠어요? 위치. 어떤 위치? 내 직장. 그렇죠. 직장과의 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똑같거든요.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여야 될 거 아니에요. 편도 2시간도 출퇴근은 가능해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그러고 싶진 않잖아요. 웬만하면 30분 아니면 베스트. 편도 30분이면 정말 좋다. 그러나 1시간까지는 이제 양보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요즘 세상이기 때문에 또 봐봐야 돼요. 아가가 있으면 학군지도 좀. 그렇죠. 학군이죠. 또 뭐 있을까요? 인프라. 인프라. 인프라 맞아. 이런 거를 고려해보면 대한민국에서 이 모든 걸 다 갖춘 데가 하나 있어요. 강남. 강남이. 그래서 강남이 비싸요. 교통도 좋고 근처에 직장도 몰려있고 강남 8학군이야. 쇼핑센터나 백화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구정이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 인프라 중에서 자연환경도 있는데 서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한강. 한강뷰 보인다. 뭐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살 때는 금수저 제외하고 강남에 들어갈 수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겠죠. 그 다음 티어가 마용성인데 마포, 용산, 성동구. 여기가 조금 2티어인데 여기도 힘들어요. 그 다음 티어로 가야 되는데 나 월세잖아. 아직은 애가 없으니까 학구는 조금 포기하기도 되겠죠. 아니 근데 애들 다 아무 때나서 잘 자라. 그런 마인드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걸 거예요. 직장과의 거리. 대부분 뭐 타고 다녀요? 차.
지하철이에요. 무조건 역세권이 좋습니다. 5분 안에 닿는데 못 사요. 어차피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생각해야 되겠죠. 역에 가까울수록 당연히 비싸고 멀어질수록 조금 싸져요. 그리고 아파트와 빌라가 있죠. 살기에 어떤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아파트가 맞지 않을까? 네, 보통은 아파트를 많이 선호해요. 왜냐면 이제 또래나 저부터 그런데 아파트에서 태어났죠. 아파트 외에 그런 데를 잘 몰라요. 아파트가 좋은 점이 가격이 좀 분명해. 저 가격인데 조금 이유가 있어요. 대단지와 소단지가 있어요. 500가구 정도 넘으면 대단지 이렇게 보는데 뭐가 좋을까요? 시설이 좋을 것 같아요. 막 수영장도 있고 막. 커뮤니티 시설이 있고 그리고 학교를 끼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초품화 들어보셨습니까? 초등학교 공원 아파트. 대단지 초품화가 세트예요. 대단지 초품화 역세권이면 깡패예요. 신축이면 제일 좋은데 신축 못 사요. 어차피 이건 15억 넘는 대출이 한 푼도 안 나오는 영역. 서울 신축은 15억이 다 넘습니다. 30평 기준으로. 당연히 구축으로 우리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다 세 가지 뭐 역세권. 역세권, 대단지. 음. 초품화. 요 정도 만족하면 굉장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겠죠. 요게 가능한 그 범위 안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조금 역에서 멀어지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는 데가 상계주공이에요. GTX에 왜 그리 미쳐있나를 설명해줘요. 요거로 설명 가능해요. 출근하려고. 역세권의 기준이 바뀌어요. 경기도 최외곽이었다가 갑자기 강남에 20분에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바뀌니까 입지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죠. 요새 혹시 뉴스 봐요? 김포 시민들이 GTX G를 가는데 원래는 강남까지로 가게 되는데 부천까지만 가요. 김부선이다. 김부선 혹시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모릅니다. 하여튼 저는 모르고 하여튼 김포와 부천 종합운동장을 잇는 선인데 부천 종합운동장에 일자리가 뭐 있어요? 없죠. 그렇게 경제적 가치가 큰 노선이 아니에요. 서울 지하철이 굉장히 많잖아요. 역세권으로 퉁치지만 몇 호선이냐에 또 달라요. 몇 호선이 좀 비쌀 것 같아요? 2호선. 강남. 2호선이 일단 최고 존엄입니다. 3호선? 3호선은 세컨티어 됩니다. 이렇게 좀 강남을 지나는 노선들이 비싼 노선들이에요. 그리고 2호선은 3도심을 다 지나죠. 2호선 안에 살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못 살죠. 매매든 전세든 다 비싸기 때문에 도로보다도 철도가 더 파급력이 커요. 왜냐하면 출퇴근은 다 대중교통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GTX가 그렇게 난리인 거예요. 삭발하고 시위하니까 김부선이 용산으로 바뀌었죠. 용산 정도면 괜찮죠. 저 힘든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이 집을 샀으니까 이런 게 결정됐을 때 원래 내가 기대한 거 달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발대발하게. 아니 그냥 노발대발만 할까요? 머리 밀어. 삭발을 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이 과정을 조금 알고 있으면 많은 사회 문제들이 이해가 가요. 안 좋은 쪽으로 좀 님비 현상도 있죠. 혐오 시설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자산 격차가 커져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마무리 말씀드리면 연끌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하라는 게 아니고 왜 사람들이 연끌을 하고 있고 연끌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과정을 알면 부동산이 많이 이해가 가요. 이건 좀 생활인의 관점에서 내가 지금 얼마 있고 결혼은 언제 할 건데 어디를 사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게 되면 이 패스를 거치게 돼요.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금융도 공부하면서 발로 임장도 뛰고 여기에서 가능한 선에서 제일 좋은 걸 찾는 게 내 집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연끌은 지금은 워낙 상승장이니까 다 오를 것 같지만 떨어질 땐 또 답이 없어요. 이승하리만큼 올라가고 있으니까 언젠간 좀 버블이 껴 있어요 지금은. 근데 그런 반론이 있어요. 내가 다주택자가 아니라 실거주 1주택자면 흔히 우리가 전문 표현 깔고 앉는다. 뭘 깔고 앉는 거지? 그냥 살면 돼요. 빚이 얼마냐보다는 이 빚의 원리금 부담이 따르잖아요. 이 원리금 부담이 내 소득의 얼마인지 그 개념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죄송한데 원리금이 뭐예요? DSR이라는 게 나오는데 DSLR. 예. 이게 3.6억을 대출로 했으면 여기에 대한 이자가 붙고 원금 일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원리금이라고 해요. 한 몇백을 갚아요. 한 달에. 달에 몇백이요? 한 200 정도 갚으실 거예요. 근데 그럼 월세 내고 사는 거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월세 안 내려고 매매하는 건데. 차익 실현이 가능하니까 1년 살다 말 게 아니라 한 10년도 살 수 있는 거니까 그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출렁일 수 있는 거죠. 낮을 때는 뉴스를 보지 않고 모든 뉴스를 끄고 올라갈 때 팔고 이런 게 깔고 앉는다고 해요. 중요한 거는 LTV도 물론 중요하지만 DSR이에요. 이번 달부터 규제가 들어가죠. 40으로 규제가 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 연봉 1년 연봉에 원리금 부담이 40%까지 되게끔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이 400이에요. 그러면 매달 160만 원. 원리금이 딱 160만 원이 나오게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LTV보다 더 작아질 수가 있죠. 주담대, 신용대출 모든 걸 다 합한 원리금. 중요한 건 내가 한 달에 갚을 수 있는 원리금 부담이 현금 흐름에서 지장이 받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사는 거. 요게 조금 중요하죠. 마인드셋을 할 때. 요 상황, 이 전부를 고려한 매매와 전월세. 요걸 비교해봐서 그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종합하면 어떻게 사느냐, 금융적인 측면, 어디서 사느냐, 임장, 금융과 임장이면 사실 직구하기에 모든 과정이 돼요. 하나 더 필요하다면 효도. 효도요? 아, 엄마. 네, 엄마 찬스, 아빠 찬스, 효도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이런 걸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전세를 살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아파트가 9억인데 전세가 7억이에요. 어떤 거 사고 싶어요? 무리를 해서 일단 그냥 사버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상승장에서는 똑같이 예를 들어 돈 4억씩 들고 있던 친구라고 봐요. 전세 대출로 해가지고 이게 7억 전세를 살고 있어. 여기는 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연끌을 했어. 9억이 13억 정도 돼봐요. A란 친구와 B란 친구가 같은 때 매매한 집에 입주하고 전세 집에 입주했을 때 요 차이를 못 따라잡아요. 지금 이게 최근 2, 3년간 일어난 전세값은 점점 올라. 부동산은 이제 종합예술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아우러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더 깊게 볼 수 있고 그 이면을 볼 수 있고 주거 안정을 이루되 그거에 만족하고 딱 그런 마인드면 빨리 깨인 그런 친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